안녕하세요. 그 누구도 속 시원하게 솔직하게 알려주지 않는 이명 난청 등 청력 관련 병 이야기를 정말로 진솔하게 논리적으로 전해드려 이명 난청의 올바른 이해와 명확한 이명 난청 치료 방법을 제시해드리는 이명 난청을 정복하는 사람들 영문명 사운드 케어입니다. 이명, 귀먹먹함 등 청력 관련 병으로 인해서 특히 잠을 못 주무시는 환자분들 그리고 예민하신 분들 정말로 힘드시죠? 잘 고친다는 병원, 한의원 여기저기 다녀보셔도 별 효과가 없으시죠? 유튜브나 SNS상에 떠도는 여러가지 방법을 다 해봐도 역시나시죠? 속고 또 속고 정말로 많은 시간, 돈 버리시면서 희망 고문 많이 당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명 난청, 귀먹먹함 등 청력 관련 병은 이미 현대의학으로는 불치병이라는 판단이 내려진 상황인데 어떻게 그들 병 의원만이 고칠 수 있으며 어찌 유튜브나 SNS상에 떠도는 방법으로 고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이명 난청, 귀먹먹함, 청각과민증 등을 고친다면 그렇게 많은 이명 환자분들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실까요? 혹세무민이라는 사자성어 아시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말도 안 되는 말로 사람을 현혹시킨다는 뜻으로 이 사자성어가 딱 맞는 상황입니다. 어느 병원을 가나 어느 한의원을 가나 거의 치료 방법이 유사합니다. 병원에 가면 소화제, 혈행 개선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스테로이드제, 고막주사 처방이 전부이고 제약회사만 다를 뿐이지요. 아니면 뇌에 문제가 있으니 MRA를 찍어봐야 한다. 산소 감압실에 들어가라. TMS를 해야 낫는다. 턱관절 때문이니 수술해야 한다. 한의원에 가면 간어이명, 신어이명, 폐어이명, 심어이명 때문이라며 보약 처방과 침, 약침. 일부는 도수치료, 일부는 골타요법 등등. 물론 100명 중에 한두 명, 서너 명은 낫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러한 방법으로 인해서 나았다기보다는 사람은 누구나 면역력이 있고 자연 치유력이 있기에 발병된 지 15일 내지 한 달 이내에 다시 말해 골든타임 기간에 나았다면 그러한 치료로 인해서 나았다기보다는 자연 치유가 됐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 방법이 거의 비슷한데 저 병원에서 아니면 저 한의원에서 그 치료법을 써서 안 나았는데 이 병원 내지는 저 한의원에서 나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가시나요? 이명 난청, 귀먹먹함 등 8가지 청력 관련 병들은 남들이 안 하는 전혀 다른 방법을 가지고 정말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고칠 수가 없는 병이랍니다. 그나마 최근 들어 소리치료라는 이명 난청, 귀먹먹함 등 청력 관련 병의 치료법이 개발이 되어서 이명 난청 치료에 새로운 길을 열었기에 이렇듯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소리치료는 무슨 민간요법이 아니라 세계 4대 의대 중 하나인 미국의 스탠포드 의대에서의 임상실험 결과가 매우 우수하게 나온 새로운 소리치료법으로 식약처에서도 의료기로 허가를 받았고 세계 특허도 등록이 된 우수한 기술이랍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명 난청 환자분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고통을 받음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실을 보기에 너무도 화가 나고 너무도 안타까워서 이렇듯 알려드리니 잘 읽어보시고 참고하셔서 이명 난청 치료에 도움이 되시고 이명의 고통에서 벗어나시기를 비는 마음입니다. 소리치료 정말로 논리적이며 과학적인 방법이기에 이명 난청을 정복하는 사람들 홈피나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차분히 읽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시고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소리치료를 제대로 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현재는 2군데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는 평상시에 들리던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는가 하면 고개를 돌리면 딱딱 소리가 나고 침을 삼키면 귀에서 달그락 소리가 나는 등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는 청각과민증, 즉 미소포니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각과민증 증상에는 정말로 잘 이해가 안 되는 이비인후과 의사분들도 잘 알지 못하는 여러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한마디로 소리가 평상시 우리가 듣던 소리와 다르게 들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40, 50대 주부들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현상으로 설거지를 하면서 그릇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 평상시 같으면 탁 소리로 들려야 하는데 마치 단지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깨지는 듯이 커다란 파열음이 들린답니다. 매우 놀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인가 하고 주변을 살펴보기도 한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민 증상을 보이는 소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종류가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평상시는 괜찮았던 수돗물 소리가 마치 자신이 커다란 폭포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엄청 크게 들리는가 하면 문 닫는 소리가 평상시와 달리 누군가가 있는 힘을 다해서 닫는 것처럼 크게 들리고 TV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TV 시청을 하기 두려운가 하면 심지어는 남편의 목소리가 듣기에 너무 괴로운 상황도 생긴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대로 방치할 경우 모든 소리에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거의 모든 소리가 듣기 힘든 정도로 변하는 소리 공포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리 공포증으로 변할 경우 대화도, 통화도, 시청도, 자동차를 타는 것조차도 어려울 정도여서 공사장용 소음차 단기를 착용하고 생활해야 할 정도랍니다. 두 번째는 신체의 어느 부위가 어떠한 움직임을 하면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누구는 말을 할 때면 귀에서 달그락 소리가, 누구는 하품을 하면 귀에서 지지직 소리가, 또 누구는 음식을 씹으면 귀에서 딱딱 소리가, 고개를 숙이면 딸깍 소리가, 뛰어가면 쿵쿵 소리가, 누구는 둥둥, 누구는 부스럭, 누구는 웅웅, 누구는 딸그락, 누구는 심장 뛰는 소리가, 누구는 숨 쉬는 소리가, 정말 다양한 행동에 따라 들리는 소리 또한 정말로 다양하답니다. 세 번째는 속도감이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소리가 마치 테이프가 늘어진 것처럼 느리게 들리는가 하면 테이프가 2배속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말소리가 빠르게 들리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런가 하면 말소리가 악보에서 반 옥타브 낮춘 것처럼 낮게 들리는가 하면 반 옥타브 올린 것처럼 높게 들리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렇듯 환자마다 제각각 증상도 다르고 표현 방법도 다르지만 이러한 증상 모두가 큰 틀에서 봤을 경우 청각과민증의 일종이랍니다. 문제는 이비인후과에서는 이러한 증상에 대해서 이해도 잘 못하고 원인도 모르고 뚜렷한 치료 방법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러한 청각과민증이 소리치료에 빠르게 효과를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청각과민증 환자의 특징은 나이에 상관없이 청력 검사를 해보면 청력이 매우 좋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비인후과의 경우 청력에 문제가 있을 때 청력이 이렇게 나빠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하는데 청각과민증 환자분들은 대부분이 청력이 좋은 상황이기에 이비인후과에서는 해줄 말이 없고 청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소리가 난다, 소리가 이상하다고 하느냐며 정신과에 가보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답니다. 환자분들은 본인은 정말로 신경이 쓰이고 고통스러운데 정신에 문제 있는 사람으로 판단을 하니 정말로 답답하고 어이가 없을 따름이랍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청각과민증 환자분들이 크게 늘고 있으나 이렇다 할 치료 방법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원인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청각과민증의 유일한 치료 방법으로 소리치료가 크게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청력 관련 병은 이명난청만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귀가 막힌 느낌의 귀먹먹함,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리는 청각과민증, 귀가 엄청 아픈 이통, 소리는 들리는데 또렷이 안 들리는 귀울림,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는 돌발성 난청, 어지러움과 구토가 함께 오는 메니에르 등 모두 8종류에 이릅니다. 이러한 청력 관련 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명난청을 정복하는 사람들 홈피나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1577-2721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팁입니다. 이명 치료를 위해서 어느 병원이나 어느 한의원을 가시더라도 그냥 무턱대고 치료받겠다고 하지 마시고 이명 탐색기 아리비 134는 있는지, 어떠한 원리로 이명을 치료하고 정말로 치료가 되는지, 치료 사례는 얼마나 되고 보여줄 수 있는지를 반드시 팩트체크하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을 제대로 못하거나 이명 탐색기가 없다면 좀 고민해보겠다고 하고 얼른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명 탐색기 없이 이명을 고친다는 것은 칼 없이 정육점을 운영한다는 것 내지는 시력 측정 장비 없이 안경점을 운영한다는 것과 같은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